첫 수술은 크게 경과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대략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5, 6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려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일갤러리 성형외과 전문의 정한주입니다. 이번에는 재수술 상담 시에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질문 리스트, 실제로 코 재수술 상담을 왔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저와 저희 병원 상담 직원들이 리스트를 좀 뽑아봤고요. 차례대로 Q&A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실 뽑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회복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다. 보통 개방형으로 코 성형을 했을 때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건 실 뽑는 날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뽑게 되는데, 진피지방이나 자가 늑연고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10일째나 2주째 실을 뽑게 되므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모양이 잡히는 기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길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수술 후에 붓기가 빠지고 흉터 조직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코 조직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최종적인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첫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수술은 크게 경과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대략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5, 6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려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절개를 할 때 이전 절개 부위 그대로 절개를 해서 흉터를 하나 더 남지 않도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수술 형태가 저희가 원래 하던 흉터와 너무 달라서 그렇게 절개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래 제가 하는 절개선 디자인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수술 절개 흉터로 다시 절개를 한다고 해도 흉터가 더 심하게 남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전 수술 흉터가 함몰되어 들어가서 수술 자국이 더 표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봉합을 할 때 주변의 흉터 조직 유착을 신경 써서 잘 풀고 그 절개 부위 아래쪽에 연골이라던가 연부 조직을 좀 덧대서 함몰되는 흉터가 교정되면서 흉터가 이전보다 더 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분의 안이나 생명이 더 위험하지는 않고, 그 수술이 위험하다고 하면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할 때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첫 수술은 저희가 절개도 제일 좋아하는 절개 디자인으로 할 수가 있고, 연부 조직이나 연골도 부드럽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원하는 모습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전에 정확하게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기존에 있던 연골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될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로 형태가 남아있는지, 이 흉터를 제거를 했을 때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연골도 잘 늘어나는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워낙에 많고, 환자가 얘기하셨던 수술 재료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재료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수술의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부위에 또는 필요한 부위를 맞춰서 떼면 되지만은, 쓸 연골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골의 선택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요인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고, 지금보다 더 예쁘고 보기 좋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원하는 코 모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원래 코가 아주 작은데 아주 크고 또렷한 코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아무리 늑연골을 쓴다고 해도 연골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고, 늘어난 연골을 피부가 덮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게까지는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어떤 연골 재료를 쓸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코 상태에서 연골과 피부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을까입니다. 코끝이 낮은 경우에 낮은 코끝을 더 높인다던가 들려있는 코끝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충분히 필요한 연골 재료가 존재하는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이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피부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내려와서 이 늘어난 연골을 충분히 여유있게 덮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현재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좋은 거는 사진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목표로 하는 연예인 코 사진이라던가 임플란트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시면 그 사진을 보고 오히려 이제 수술에 대한 감을 잡기가 편한데, 환자 코 상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변화를 원하시면 이런 수술은 지금 솔직히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달성할 수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을 보여주시면 수술의 목표를 잡기가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콧등에 비친다는 거는 콧등의 피부에 비해서 너무 두꺼운 실리콘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실리콘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위쪽에 있는 피부가 압박이 되면서 피부 두께가 점점점 얇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얇아진 피부를 두껍게 하지 않는 이상 실리콘을 넣었을 때 표가 나게 되는데, 꼭 실리콘을 사용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실리콘의 두께를 낮추고 폭을 조금 더 넓은 실리콘으로 교체를 해서 최대한으로 실리콘이 덜 비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얇은 실리콘을 쓴다 하더라도 표가 날 정도로 피부가 얇아졌을 때는 실리콘을 권해드리지는 않고 대신 진피지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갛게 피부가 부어오르고 코 안에서 고름이 펑펑 나는 그런 누가 봐도 명확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생기는 아주 미세한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구축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도 하고 제 경험상 꼭 환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구축의 발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도 좋으시고 몸 컨디션도 좋은데 왜 이렇게 구축이 생겨서 왔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 전부터 술, 담배도 많이 하시고 생활도 불규칙하셔가지고 염증이나 구축에 대한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구축이 생겼을 때는 구축이 생긴 자체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구축이 생기셨던 분들은 또 실리콘에 의한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들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리콘을 쓰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매부리라는 것이 콧뼈와 연골 사이에 높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부리를 깎아내고 갈아낼 때 그 부분이 이제 힐링이 되면서 조금의 매부리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부리가 잘 정리가 되었는데 조직의 치유 과정에서 매부리가 조금 더 생긴 경우에는